토론 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처의 심우민입니다. 일단은 이미 뭐 나올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먼저 조금 문제 제기 비슷한 걸 하나 해야 될 거는 이 제목에 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 구성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과 정보인권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상당히 상충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현재 시각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제가 많이 또 뭐 가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 그 개인정보 문제 보면서 자꾸 우리가 독일식 관념에 입각해가지고 개인정보라는 개념,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에 너무 천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요 뭐 정보인권이라는 저런 문제 좀 포괄적인 측면에 접근했을 때 개인의 사생활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의 접근이고요. 이게 이제 박노영 교수님 아까 미국식 접근, EU식 접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인격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렇게 어떤 프라이버시 담론이 발전해 오면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최초의 어떤 사생활 보호라는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다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념이 들어왔다. 그 이유는 정보의 유통이 뭐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를 세우는데, 이 논리는 전형적인 독일의 논리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기본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논이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인권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느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인공지능이니 뭐 새로운 뭐 IoT니 빅데이터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권리, 뭔가 이렇게 우리는 이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인권이나 어떤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면서, 또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개념을 식별성에다가 초점을 맞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또 다른 기본권 개념이 탄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그 식별성에 초점을 두고 정형화된 권리에 초점을 둔 논의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2013년도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위험이 있는 곳에 규제를 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또한 이제 뭐 아까 이제 전웅준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알고리즘 규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원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 구조를 모방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기법들을 활용했을 때 그 원인을 찾고 그 어떤 근거를 찾아 나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런 알고리즘 통제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또 프로파일링 이 규제라는 것도 아마 유럽 사람들의 어떤 뭔가 아직은 확정할 수 없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 같은 거, 이런 게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앞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논의가 향후에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지점 두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자체보다는 지금 이게 이후의 프로파일링 논의를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법에 도입하냐 안 하냐 이 논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 프로파일링 논의가 되고 있는 이후의 환경하고 우리의 환경은 정말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 컨트롤러라는 개념을 이 GDPR에서 쓰고 있고 디렉티브가 아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에서, 그러니까 GDPR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컨트롤러 개념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건 처리자로 보고 우리가 요 법은 이렇게 고치면 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예전에 이칠 권리 판결에서도 보면 컨트롤러 개념이 확장됐던 사례가 있었고,
컨트롤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딱 해서 그 직접 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워킹 파리 29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견에 보면 디바이스 제조업자들이나 OS 제조업자들까지도 컨트롤러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개인정보 환경과 여기 이 GDPR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환경은 확연하게 좀 다른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얘기는 왜 안 나올까 싶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얘기 반드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누군가를 타겟팅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인을 타겟팅합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하는데 외국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IoT니 해가지고 타겟팅하는 대상은 그 디바이스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를 타겟팅하지 그 사람 자체를 타겟팅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생애주기형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특정 사람을 타겟팅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디바이스를 타겟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뭐냐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그 이 기기를 사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다 실명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인터넷 환경과 EU에서 실명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터넷 환경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본원적인 어떤 사생활의 보호라든가 인권의 보호, 인격권의 보호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지능정보사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너무 외국은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일단 우리 상황은 모르겠고 외국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논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실제로 보면 민간에 적용되는 거지 공공 영역에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선 주기번호가 도입되긴 했지만 그 주기번호는 사용 목적이나 영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 영역에 그 익명 가공정보 개념 정의가 들어오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민간 다 포괄하는 법입니다. 이 상황에서 익명 가공정보 비식별 조치 그냥 막 들어오자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걸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하자라는 논의들 되게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심지어는 외국의 입법례를 왜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당연히 동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있죠. 그 범위가 조금씩 나라마다 다르죠. 근데 외국에서는 다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이렇게 그냥 무지몽매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이제 김보람 변호사님이 일자리 특위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왔던 대안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이미 그런 취지로 반영돼가지고 법이 개정됐는데도 잘못됐다라고 문제제기까지 했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줬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까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라보던 어떤 또 개선하는 데 대응하는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근원적인 반성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거 매번 그 얘기 하는 건데요. 이 법 하나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저희 같이 이제 의원님들 도와가지고 뭐 자료 정리해가지고 이거 개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뭐 독자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하기 힘듭니다. 의원실에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대충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써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법 개정이 아니라 좀 총체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차상욱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GDPR의 특정 조문 하나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문들이 연계돼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2011년 법 제정할 때 외국에서 어떤 조항 가져올지를 고민했지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지는 한 번도 분석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보이나 아니면은 뭐 사실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좀 더 위상이 강화되고 거기서 이런 영양 분석 작업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논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계속 그 언론지상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심의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굉장히 형이화되고 의미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